리께는 위에가 건께, 하늘이고, 아래께가 학께가 택께. 그래서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택께는 좀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리께의 전체의 의미는 사실은 이 리가 밟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밟다, 순서를 밟다, 이행하다, 뭐 또는 신발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 리께의 전체의 그 뜻은 이행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치가 이제 하늘이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연못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제자리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치에 맞게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순조롭다, 이런 뜻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 이행하다는 뜻은 뭐 빚, 채무를 이행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전체 과정이,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이제 그 밟는 과정을 완전히 완수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순서를 차근차근 밟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실천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그 예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께는 밟아 나감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괴사를 보겠습니다. 괴사는 리호미, 부지린, 성. 그러니까 리호미는 이제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질, 린, 그러니까 질은 여기서 깨문다는 뜻.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 부질인,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만 가도 그 살아서 나오기가 힘든데, 심지어 호랑이 꼬리를 밟았는데도 그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 않는다면은 뭐 아주 운수 대통한 거죠. 되게 이제 럭키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럭키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리호미는 그 호랑이 꼬리를 밟을 정도, 그러니까 호랑이랑 아주 근접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그렇게 살피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런데 그때 이제 위에는 건깨라고 했잖아요. 이 건깨는 그래서 이제 호랑이고, 아래의 택깨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삼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예를 갖추어서 차분차분 절차를 밟는 것, 그 절차와 형식에 맞게 하나도 빠지지 않게 그렇게 밟아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괴사에서 이제 그거를 풀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의 역할은 그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도 사람을 깨물 수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안녕함에 있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지럽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각각의 효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효사의 특징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양효인데 가운데 3효만 음효잖아요. 지난번 소축계가 거기에서도 음이 하나지만, 그래서 그 음이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그 많은 양들을 저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갔다고 하면, 사실 여기 리께에서는 밟아 나간 어떤 실천의 방점을 두는 그런 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그 음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괴를 볼 때 여러 효 중에 적은 수의 효가 그 괴 전체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있는 음이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즉 이제 모든 효들이 그 양의 성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그 양의 성질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상계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소구 보겠습니다. 소구는 소고, 왕, 무구. 소리, 왕, 무구. 소구는 그 소라는 거는 여기서는 되게 이제 소박함.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말하자면 민낯 같은 거겠죠. 꾸밈 없는 흰바탕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평소에 그 꾸미지 않은 원래의 그 본분을 잘 따라가면 보고 허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소리라는 것은 평소에 본분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하던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 사심 없이 하는. 그래서 원래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 원래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취지 그런 거에 맞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맡은 바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사사로운 계산이 없다는 거, 사심이 없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예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안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 그 원래의 뜻을 해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리, 소자, 소박함 이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거나 또 그런 것들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제 토효는 이제 리께 전체의 어떤 착실하게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의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이를 보겠습니다. 구이 리도 탄탄 유인 정길. 리도 이게 밟는 길, 밟아서 나가는 길이 탄탄하다, 평탄하다. 유인, 여기 이제 유라는 건 되게 아득하다는 뜻인데, 그런 담백한 사람이라야 곱고 길하다. 여기서 이제 탄은 평탄하다 이런 뜻이고, 유는 깊고 어둡다는 뜻인데, 사실 이제 깊고 어둡다 또는 상당히 이렇게 너무 깊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도 탄탄은 쭉 뻗은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요. 평탄하게. 여기에서 이제 아랫괴인 택괴의 그 가운데 효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한 양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밟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효의 자리는 원래 이제 음의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양이 왔으니까 그 힘이 자칫 너무 커서 가속이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또 이 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유인이 되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인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여기는 이제 담백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되게 그윽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여유로워 보인다고 할까? 그런 느낌. 되게 아련한데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되게 그러니까 깊이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강한 성질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래도 중도에 맞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인이 되는 사람이어야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올바름을 유지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삼은 묘능시, 파능리, 니호미, 지린, 흉, 무인, 위우, 대군. 육삼은 여기서 묘는 애꾸는,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절름발이,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몸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없이 여기는 거하고는 반대로 실제로 그렇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 자신에 맞게 그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애꾸눈이 남들처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절름발이가 남들처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서 사람을 무니까 흉하고, 그 다음에 무인,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무력을 행사해서 대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6.3의 효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한쪽밖에 없는 사람은 사실은 상당히 성인처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절름발이는 또 성한 사람처럼 잘 걸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은 여기서 이제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구는 물론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6.3은 음의 자리, 그러니까 이 양의 자리에 음이 왔어요. 일단 그것도 이제 약간 조화롭지 못한데 학계의 이제 제일 윗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 이상으로 뭔가 좀 경고망동하는 그런 자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다리가 저는 걸 잘 모르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를 무시해서 이제 호랑이를 앞서가거나 아니면 호랑이 좀 경박하게 행동을 하다가 꼬리를 밟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어지럽힌 자가 갖는 위험은 그게 자기 혼자에 한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인이 대군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력으로서 대군이 되면서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냥 상식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무력을 써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는데 그 피해 같은 것들은 불을 보듯 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좀 함부로 나서면 호랑이 꼬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6.3이 이야기해주는 6.3의 자리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위험의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의 또 윗자리라서 상당히 처신을 조심해야 되는데도 일단 이 상황이 자기 어떤 분별이나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흐트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계를 지나서 이제 상계의 첫 번째 자리 타효 구사 설명을 가겠습니다. 구사는 니호미, 색색, 종길. 계속 이제 니호미가 나오죠. 구사는 호랑이 꼬리를 밟으니 역시 이제 색색은 되게 이제 두려워한다는, 그러니까 색은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조심하면 좋은 길, 마침내 길할 것이다. 중국어에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의태어나 또는 이제 의성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꽤 많은데, 두려워하는 모양을 이제 나타낸다. 여기서 이제 6.3효처럼 구사에서도 이제 호랑이 꼬리를 밟는데요. 여기에서 차이는 구사효는 상효인, 그러니까 상계인이 건계의 아랫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건계는 원래 되게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빨리 나가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빠르게 나가다 싶으면은 또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양효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참여처럼 호랑이 꼬리를 밟는 거는 똑같은데 이런 능력으로 어떤 절차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질 때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구사유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한 순서와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확인하면서 원래대로 밟아 나가면 마침내는 길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9.5는 쾌리이니 정력. 9.5는 독단적으로 결단하여 실행하니 곧게 하더라도 위태롭다. 여기서 쾌는 제방이 이렇게 딱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물이 이렇게 확 쏟아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침없이 이렇게 결단한다.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쾌리로 이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쾌리는 여기에서 9.5는 그 상계인 건계의 또 가운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중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건계이면서 또 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해 나가는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근데 이제 주역은 늘 항상 무언가가 그렇게 지나치게 기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면 너무 넘어가는 거, 지나친 거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너무 능력이 이제 뛰어나면은 앞서가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막 앞서 나가다 보면은 앞에 나간 것, 그 부사처럼 호랑이 꼬리를 밟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좀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케의 전체는 밟아 나감이지만 밟아 나간다는 것은 아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전체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 사회적인 실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예인데 그 예라는 것은 사실 누가 하나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럿이 이렇게 함께 어떤 정말 같이 나란히 그렇게 같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곧게 막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흉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계속 가면은 이제 위태로워진다, 흉해진다는 거죠. 계속 가면 고립되고 또 부딪히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은 마치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혼자 감당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들잖아요. 아무리 구호가 능력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그 중의 자리에 있어서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기운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결국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혼자 나 홀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래 가면 결국 이제 지치고 그렇게 되죠. 9.5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자기들을 그렇게 밀어붙인다 해도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다독이고 발맞춰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구호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구호의 상황에 있는 사람이 늘 경계해야 할 뜻은 바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상구를 보겠습니다. 상구, 시리, 고상, 기선, 원길. 상구는 밟아온 것을 보아서 상서로운 것을 상세히 살피되 두루 완벽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시리는 그 한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 한 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보는 것을 그 상서로움, 상은 이제 기륭화복을 얘기하는데 그 상서로움을 숙고해서 그 다음에 기선, 선은 여기에서 이제 돌아보다, 두루하다 이런 뜻인데 잘 돌아보다. 여기에서 이제 시리, 고상은 그동안 천택육계가 이제 예의 실천이잖아요. 예의 실천이 잘 됐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길한지 흉한지 그런 걸 되짚어 보는 거죠. 시리 고상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마지막에 왔으니까 그거를 잘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개 어떤 괴의 상효는 길하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지어 원길이래요. 천택육계가 예의 실천이니까 그동안 밟아온 단계를 잘 살펴서 제대로 밟아왔으면 길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선은 두루 갖추다, 완벽하다, 또는 두루두루 살피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의미인데 지나온 과정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 밟아 나간다, 예의 실천을 실행하는 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반성하는 의미를 품고 있죠. 그래서 그간의 예의 실천을 잘 밟아왔으면 유종의 의미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택육계는 끝났습니다. 이호미 무지리 초구 소리 왕무구 구이 미도탄 유인 정길 육삼 묘는시 하능의 리호미 진흉 무인 리유대군 구사 리호미 색색동길 구오 쾌리 정여 상부 시리 고상 기선선길